26번 문제에서 생체 내 고분자 물질 중에 하나인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지질은 저장 지질이라 해도 되고 저장 지방이라 해도 됩니다. 저장 지방은 얘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라 해서 중성이라 합니다. 그래 중성지방이라 합니다. 중성지방은 조금 전에 이 물질을 글리세롤이라 한다 했죠. 글리세롤에 긴 지방족 사슬 끝에 카르복실기를 가지는 물질이라 해서 지방산이라 합니다. 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무수결합을 에스터라 합니다. 에스테르 결합이라 합니다. 카르복실산과 같은 산이 무수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얘는 애시드이죠. 여기에서 이드는 음입니다. 이 음이를 떼내고 연결어 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실이란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애시드이고 애시드가 무수결합을 형성을 해서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 노란색 영역을 아실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간단한 아세틸을 배운 적이 있지. 아세트산의 아실이 아세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물질은 하나의 아실기를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이라 해서 이름을 모노 아실 글리세롤이라 합니다. 그림은 따로 또 그리면 됩니다. 시간 상태는 여기다가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또 하나의 지방산이 에스테를 형성하게 되면 얘는 아실을 두 개를 가지는 글리세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아실 글리세롤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또 한 번 더 그립시다.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세 개의 아실을 가지는 글리세롤이 되니까 세 개, 트리, 아실, 글리세롤. 예전에는 아실 글리세롤을 글리세리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노아실 글리세롤을 모노 글리세리드, 디아실 글리세롤을 디 글리세리드, 트리아실 글리세롤을 트리 글리세리드. 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 저장 지방, 중성 지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 지방, 중성 지방 이퀄
얘는 트리글리세리드이다. 트리글리세리드를 요즘은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 한다. 이 물질은 디아실글리세롤이죠. 여기는 단일 결합들이기 때문에 OH를 어디에 적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엔 이 OH에 이것이 인산이 되게 됩니다. 인산이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 이 물질은 디아실글리세롤이 인산과 결합이 되어 있다. 디아실글리세롤 인산이라 합니다. 디아실글리세롤 인산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포스파티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이 포스파티드산에 여러 가지 알코올들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은 포스파티드산에서 산, 음이를 떼내고 글자를 만들게 되면 포스파티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스파티딜에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 이름을 뒤에 붙이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포스파티딜 알코올은 포스파티드산의 변형 물질이죠. 이 물질들을 흔히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포스포글리세리드는 전부 인산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산기를 가지는 지방질이라 해서 인지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식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기보다 글자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지질 중에 막을 구성하는 지질이라 해서 막지질이라 합니다. 중성지방은 막지질이 아닙니다. 막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리아실글리세롤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지질이 아닙니다. 막지질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 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에 대한 막지질에 대한 것은 이름만 편하게 들어두시면 되고, 공무원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식들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아직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본 것으로 충분하지 싶습니다.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은 포스파티드산이 알코올과 결합한 것이니까 전부 왼쪽에 포스파티딜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뒤에 알코올에 대한 이름이 나오되 알코올에 대한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탄올 아민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하는 알코올이 결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이름 정도만 봐두더라도 굉장히 깊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막지질은 굳이 구조에 대한 것은 우리 보지 말고 그냥 개념으로만 외웁시다. 이것을 스핑고리피드라 합니다. 스핑고지질이라 합니다. 이 스핑고지질에 속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스핑고지질은 전부 당이 결합이 된 지질이라 해서 당을 가지는 지질, 당지질이라 합니다. 이들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지질들이고, 세포막은 얘는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게 되지. 지질 이중층은 인지질의 구형머리가 바깥쪽에 안쪽에 지방산의 지방족 사슬이 이렇게 두 층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질 이중층이라 합니다. 이 단어를 핵막이나 혹은 미토콘드리아나 혹은 엽록체가 이들은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중막은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막, 안쪽에 있는 것을 내막이라 할 때 이중막과 이중층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 이중막의 외막도 지질 이중층이고 내막도 지질 이중층입니다. 개념은 구분되겠지. 그래서 이중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 이중층 두 개로 구성이 된다는 뜻이고, 지질 이중층은 지질이 두 층으로 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세포 질쪽이고 이쪽이 세포 바깥쪽이 되게 되면 이것을 외층이라 하고 이것을 내층이라 합니다.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을 구형머리라 하고 구형머리가 친수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방족 사슬이 되게 됩니다. 지방산 사슬, 지방족 사슬 혹은 꼬리라 합니다. 이것이 소수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념들 구분될 수 있겠지.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 세포막의 내층에 존재합니다. 포스파티딜 콜린, 스핑고미엘린, 당지질이 세포막의 외층에 존재합니다. 인산을 가지고 있는 지질이라 해서 인지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포스포글리세리드 계열은 전부 인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전부 인지질입니다. 스핑고 지질에서 스핑고 미엘린도 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5개의 단어가 인지질에 속합니다. 나머지 하나의 단어는 당을 가지고 있는 지질, 당지질이 되게 됩니다. 인지질과
당지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지질이 이들과는 또 다른 형태가 스테로이드 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테롤이라 합니다. 스테롤은 각각의 생물마다 각각 다른 스테롤로 존재하고 동물의 스테롤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는 동물에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생물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생물은 또 다른 스테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지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중성지방은 세포 내에 지방 방울로 존재하는 것이지 얘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산은 수소에 의해서 포화되었다라고 해서 이름을 포화지방산. 수소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불포화지방산이라 합니다.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가 수소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화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의 탄소가 4개의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포화지방족 사슬이라 합니다. 불포화란 말은 수소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화되지 않았다를 의미하게 되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수소와 여기에 있는 수소가 H2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얘는 탄소가 완전하게 수소로 포화되지 않았다. 근데 수소가 떨어져 나갈 때 노란색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들을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 하고 위에 있는 형태를 트랜스 형태라 하고 밑에 있는 형태를 시스 형태라 합니다. 이 중에서 막을 구성하는 것은 전부 시스 형태여야만 되고 트랜스 형태가 막을 구성하게 되면 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지질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전부 시스 이중결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얘는 두 개가 수소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여기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족 사슬에 대한 진행이 여기에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꺾임, 굽힘을 형성하는 것이 이중결합이 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산은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된 것, 이중결합이 없는 것이 포화지방산이고 불포화지방산은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포화지방산이 됩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놀레산이라든지 리놀렌산이라든지 아라키돈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얘는 진행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배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움직임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산은 하나의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 부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배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밀도가 낮은 형태가 되게 되고 보다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은 유동성이 작다가 되게 되고 불포화지방산은 유동성이 크다가 되게 됩니다. 유동성이 작으니까 얘는 녹는 점이라 해도 되고 상전이 온도라 해도 됩니다. 상전이 온도가 높다가 되게 됩니다. 유동성이 크니까 얘는 녹는 점이 상전이 온도가 낮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으니까 얘는 상온에서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반고체입니다. 겔 상태입니다. 굳어 있는 상태다. 겔을 고체 상태로 하기도 합니다. 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상온에서 유동성이 큰 형태는 졸, 반액체라 합니다. 얘는 반고체, 흔히 고체라 하기도 합니다. 얘는 반액체, 흔히 액체라 하기도 합니다. 졸 상태로 존재합니다. 스테롤의 경우에는 이들은 여기에 스테롤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 굽혀져 있는 것을 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상온에서 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소금물을 떠올려 보게 되면 소금이 들어간 물은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고 어는 점은 내려가게 되지.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말은 액상이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것은 억제한다는 얘기야. 액체 상태는 당연히 기체 상태보다는 유동성이 작은 형태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소금이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물 입자에.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말은 어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야. 얼음보다는 물이 유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유동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소금이 하는 기능이 모든 온도 범위에서 유동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는 유동성을 낮추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상태의 변화를 상전이라 합니다. 상전이를 억제한다, 막아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스테롤도 상온은 높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유동성을 감소시키지만 너무 낮은 저온에서는 오히려 막의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유동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둘을 함께 설명하게 되면 상전이를 막아줍니다. 상전이를 막아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안정화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안정화시켜주는 물질이 스테롤이다. 문제를 보면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다니까 참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 한다. 이것은 포화지방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참이다. 동물에서 발견되는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전구체이다. 활면소포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완성되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각각의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 전달된 다음에 각 조직은 간에서 생성되어서 전달된 콜레스테롤을 받아가지고 얘를 변형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이 변형된 물질을 스테롤 유사체라 해서 스테로이드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전구체이다가 성립되는 문장이 됩니다. 4번에 트리글리세리드, 트리아실글리세롤은 한 분자의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아니라 글리세롤이라 그랬지, 글리세롤.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5번에 인지질은 인산기 머리 부분이 구형 머리가 친수성이다. 얘는 지방족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다. 이 문장들은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에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질의 한 종류이다. 보통 지방이라 하게 되면 중성지방을 의미합니다.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과 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진다.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화지방산보다 녹는 점이 낮다. 상전이 온도가 낮다. 참이다.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에 더 많이 존재한다. 동물성 지방은 주로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이다. 탄소 골격에서 이중결합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건 개념에 대한 것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참이다. 같은 수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산보다 수소의 수가 많다가 아니라 얘는 수소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화가 되었다는 뜻이고 불포화는 완전하게 포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수소의 수가 적다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에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예전에 한 번만 출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출제된 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할 때 절대 이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생화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생화학이 전공이 아닌 사람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잘못 출제가 된 것입니다. 28번에 보기 아미노산 구조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 했는데 아미노산은 여기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염기성에 대한 성질이고 얘는 산성에 대한 성질입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은
산은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는 물질을 산이라 하고,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물과 반응을 해서 자신이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소 이온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 하는 것이지,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양성자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잃어버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물이 수소 이온을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얘는 수소 이온을 잃어버렸으니까 산이 되게 되고, 얘는 수소 이온을 얻었으니까 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역반응을 보게 되면 얘가 수소 이온을 얻으니까 염기가 되게 되고, 얘가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니까 산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산과 염기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라 한다. 이것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지? 근데 생물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물질과 이 물질에 대해서 얘는 아세틱 애시드이고 산이고, 얘는 아세테이트이니까 염기입니다. 근데 이들 물질에 대한 것을 동등한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산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고 아세트산염이라고 표기를 해도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산성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앞에, 용질 앞에 산성이 들어가게 되면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pH 7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몸의 세포 내 pH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pH에서 산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이 형태로 존재한다는 말이고, 이 형태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는 산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는 산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NH3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염기이지, 이 염기가 물과 반응을 하거나 보통은 H3O 플러스와 반응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NH4 플러스가 되고 H3O 플러스가 H2O가 되게 됩니다. 얘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니까 염기가 되게 되고, 얘는 수소이온을 주니까 산이 됩니다. 얘는 역반응해서 수소이온을 주니까 산이 되게 되고, 얘는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염기가 되게 됩니다. 혹은 여기가 물이 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알칼리가 되는 것이지 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 얘를 짝염기, 얘를 짝산이라 합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얘는 염기이고 얘는 산이지만 이들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염기에 대한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염기성 물질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염기성 물질이란
pH 7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pH 7에서 염기로 작용을 하면 작용을 했단 말은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형태는 양전하를 띠게 되지. 그 작용을 해버렸으니까 얘는 양전하를 띠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양전하의 형태로 존재한다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생물에서는 용질, 물질 앞에 산성이 붙게 되면 산성 물질은 산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는 우리 몸에서 음전하를 띈다가 중요합니다. 염기성 또한 마찬가지 산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기성 물질이란 우리 몸에서 양전하로 존재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염기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 산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하를 띠는 것들은 전부 극성입니다. 극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R기라 하게 되면 이 R 그룹이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복이 아미노산의 구조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이 아니라 복이 아미노산의 R기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소수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생화학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지식에 대한 것이 조금씩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성질이 소수성이 아니라 아미노산의 R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소수성이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생화학을 전혀 모르는 자가 문제를 출제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는 달라지게 됩니다. 산성 물질이라 하게 되면 얘는 용질 앞에 산성이란 글자가 붙은 것입니다. 산성 용액이 되게 되면 용액의 주체는 용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에서 산성은 의미하는 것이 pH 7에서 산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면 산성 용액에서 산성은 이것과 정확히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pH 7보다 값이 작은 용액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산성에 대한 글자는 같은 글자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지. 마찬가지 산성 B라 하게 되면 얘는 B 앞에 산성이 붙어버리게 되면 또 의미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산성 B에서 산성은 pH 7이 기준이 아니라 pH 5.6이 기준입니다. pH 5.6보다 값이 작은 빗물을 산성 B라 합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예전에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게 되면 대기의 CO2의 분압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신생대 초기에 대기의 CO2의 분압이 대략 270ppm 정도가 됩니다. 이 270ppm 정도의 CO2 분압 하에서 빗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270ppm에서 만들어지는 탄산의 양이 빗물의 pH를 5.6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값입니다. 이거보다 pH가 떨어진다는 말은 탄산 이외에 다른 산이 지금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오염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이 섞여 있거나 황산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 오염 그러게 되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서 형성된 것을 공기오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척도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산성비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글자이지만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뜻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여기에 아미노기와 여기에 카르복실기와 여기에 수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된 구조입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있는 것을 R그룹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성질이라 하지 않고 아미노산의 R기의 성질이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이 부분은 보지 말고 이 푸른색 영역만 봅니다. 이제 이 푸른색 영역만 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굳이 동그라미 안 쳐도 되겠지. 소수성에 대한 주체는 탄소와 수소가 소수성에 대한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탄소의 수가 많아지거나 수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입니다. 여기에 메티오닌, 여기에 얘가 페닐알라닌입니다.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알라닌. 즉, 이 알라닌의 H 하나가 페닐기로 바뀐 것이지, 페닐알라닌. 이들이 전형적인 소수성 R기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에 소수성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주된 아미노산들입니다. 그럼 2번과 3번은 1번에 대해서 차이점이 2번은 황을 가지고 있다가 특징입니다. 얘는 황이 있다. S 황입니다. 황이 있다. 페닐알라닌은 페닐기가 있다. 벤젠골이라 하는 것이지. 벤젠골이 페닐기. 페닐기가 있다가 특징이 되게 됩니다.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특징이 되게 됩니다. 분류할 때는 여기에 있는 글리신과 여기에 있는 프롤린을 소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글리신과 프롤린은 다른 전형적인 소수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리신의 경우에는 R그룹 대신에 H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차지하는 부피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형태를 제공합니다. 얘는 단백질의 유연성을 키워줄 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프롤린은 정반대가 됩니다. 얘는 R그룹이 아미노기와 공유결합을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기를 단단하게 묶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R기가 아미노기에 결합을 해버리니까 얘가 카르복실기와 결합을 해서 펩티드 결합이 형성되게 되면 이 부위에서는 심하게 꺾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굽힘을 형성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프롤린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이 세 가지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입니다. 흔히 방향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 이때 방향족의 주체가 페닐기, 벤젠고리가 되게 됩니다. 페닐알라닌과 티로신, 트립토판이 여기에 속합니다. 벤젠골이 방향족 R기를 가지게 되면 공통된 성질이 이들은 빛을 잘 흡수합니다. 자외선, 특히 280 나노메타의 자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페닐알라닌은 페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소수성에 대한 성질만 가집니다. 근데 티로신과 트립토판은 티로신은 벤젠고리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고 트립토판은 벤젠고리의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기와 아미노기가 친수성에 대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소수성에 대한 성질이 크지만 어쨌든 이들은 친수성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로신과 트립토판은 소수성과 친수성이 만나는 완충지대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완충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것이 티로신과 트립토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이드록실기의 R기를 가지는 것. 하이드록실기를 알코올이라 합니다. 알코올인 R기를 가지는 것이 하나는 얘가 되겠지. 얘는 티로신. 티로신은 방향족 알코올입니다. 티로신은 방향족 알코올이다. 벤젠고리를 가지는 알코올이다. 반면 이와 같은 탄화수소사설은 지방족이라 합니다. 세린과 트레오닌은 지방족 알코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린, 트레오닌. 이들은 지방족 알코올이다. 알코올을 가지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 되게 되고 이 알코올을 가지는 아미노산들이 인산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인산과 결합하는 것을 인산화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서 인산화되는 부위가 바로 이 세 아미노산 자리입니다. 인산화 시켜주는 효소를 인산화 효소 들어봤지? 인산화 효소를 영어를 한글 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카이네이스, 옛날에는 키나제라고 표기했습니다. 발음 기호로 표기하는 것이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화 효소가 작용하는 부위가 티로신, 세린, 트레오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기능적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타이로신, 티로신을 인산화시킨다 해서
티로신 키나제, 티로신 인산화 요소, 세린 트레오닌을 인산화한다 해서 세린 트레오닌 키나제, 인산화 효소라 명명합니다. 둘에 대한 차이점은 티로신 자리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세린, 트레오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단백질에 당이 첨가되는 것을 당화라 합니다. 당화되는 위치가 세린, 트레오닌입니다. 이것이 티로신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얘는 티올, 사이올이라 합니다. 티올. 발음 기호로 표기한 것이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게 되면 사이올. 티올인 R기를 가지는 것이 시스테인입니다. 시스테인에 대한 약자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SH, 티올. 두 개의 시스테인이 만나게 되면 시스테인의 티올과 티올 사이에서 황과 황이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디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이라 합니다. 반대가 되면 얘는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얘는 수소가 첨가가 되는 것이지. 아까 했던 산염기는 수소이온 양성자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수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 탈수소를 산화라 하고 수소 첨가를 환원이라 합니다.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산화제라 하고 환원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환원제라 합니다. 실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환원제가 몰캅토 에탄올이 있습니다. 메르캅토, 몰캅토 에탄올 혹은 멜캅토, 몰캅토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개, 다이, 디티오 트레이톨. 디티오 트레이톨을 약자를 DTT라 합니다. 이들 물질들이 실험에 주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원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스테인은 시스테인과 반응을 해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얘를 시스테인이라 하면 이황화 결합이 형성된 상태는 시스틴이라 합니다. 시스테인, 시스틴. 다음 여기는 아마이드라 한다 그랬지. 아마이드. 생화학에서는 펩타이드인데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라 한다 그랬어요. 아미도기. 아마이드에 연결어 O를 적게 되면 아미도가 되게 됩니다. 아미도기에 R기를 가지는 것들. 이 하나는 아스파라긴, 하나는 글루타민. 아스파라긴은 아스팔트산이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글루타민은 글루탐산이
아마이드가 된 것입니다. 변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글루타민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던데, 그래서 들을 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카르복실기가 있었는데 카르복실기가 아미노화 되게 되면 얘를 아마이드라 합니다. 산소는 탄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는 질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좁은 영역 내에, 물론 여기는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좁은 영역 내에 활성을 가지는 부분 전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3개가 있으니까 밀집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얘가 다른 물질들과 수소결합을 형성할 때 특이적인 수소결합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도기를 가지고 있는 알기에 대한 공통된 특징이 단백질의 수소결합에 중요하게 참여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들만 수소결합에 관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수소결합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루타민과 아스파라긴 S의 차이점은 글루타민은 되지 않는데 아스파라긴 S만 당이 첨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당화될 수 있는 부위가 하나는 지방족 알코올, 세린, 트레오닌, 또 하나는 아스파라긴, 얘는 아마이드인 것이지. 이 자리가 당이 첨가가 되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산성 R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스팔트산과 글루탐산입니다. 조금 전에 산성이 가지는 의미는 음전하를 띈다 그랬지. 이들은 단백질에 음전하를 부여하는 아미노산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둘 다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지. 카르복실기라 해도 되고 카복시라 해도 되고. 일곱 번째, 염기성 R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리신, 아르기닌, 그리고 하나가 히스티딘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염기성이라 하게 되면 염기성은 양전하를 띈다 그랬지. 양전하에 대해서 영향력이 큰 것은 리신과 아르기닌입니다. 히스티딘은 양전하를 많이 띄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보다 리신, 아르기닌이 주된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으로서 단백질에 양전하를 부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미노기가 되게 되고, 얘는 아미노기, 아민. 여기는 구아니디독이라 합니다. 구아니디노기. 여기는 이미다졸기라 합니다. 구아니디녹이나 이미다졸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크게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보다는 이들이 염기성 R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이다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은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어떤 폴리펩타이드의 구조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간에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 폴리펩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결합 이름을 유기화학에서는 아마이드라 하고 생화학에서는 펩타이드라 한다. 펩타이드라 해도 되고 펩티드라 해도 되고, 기억은 아미노기, 얘는 아미노기. 니은은 카르복실기라 해도 되고 카복시라 해도 되고, 카르복실기 혹은 줄여서 카복시. 카르복실기는 발음 기호로 표기한 것이고 카복시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3번에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 기능이 결정이 된다.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R기의 성질에 따라서 단백질에 대한 기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4번에 소화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물이 생성된다. 얘는 결합이 무수결합이잖아. 무수결합은 물이 탈락하면서 물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니까, 반대 반응은 물이 첨가가 되면서 분해가 되는, 물이 첨가되어서 분해된다, 가수 분해가 되겠지. 일본 말이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물이 첨가가 되어서 분해가 되는 것은 가수 분해가 되게 되면, 인산이 첨가가 되어서 분해가 되는 것은 가인산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인산이 첨가되어서 분해되는 반응이란 뜻입니다.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수가 100개이면 펩타이드의 결합의 수는 99개이다. 여기에서 보면 아미노산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니까 펩티드 결합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지. 하나가 줄죠, 그지? 그래서 100개이면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99개이다. 참이 되겠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디펩타이드는 펩티드 결합이 두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는 펩타이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디펩타이드는 펩티드 결합이 두 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두 개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트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세 개가 펩타이드를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개수가 3개이고 펩타이드의 개수는 하나를 빼면 됩니다. 2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디펩티드, 트리펩티드, 테트라펩티드, 펜타펩티드, 많으면 올리고펩티드. 더 많아지게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게 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기능적인 단위가 될 때 프로테인이라 합니다. 프로테인을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단백 혹은 단백으로 구성되는 물질이라 해서 단백질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맛이 담백해지는 것이지, 혹은 우리가 감칠맛이라 하는 것입니다. 글루타민과 글루탐산과 같은 물질들 혹은 이들의 변형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담백한 맛 혹은 감칠맛이 나게 됩니다. (30번에) 전기영동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크기를 분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하여 단백질의 2차, 3차, 4차 구조를 제거한다. 이때 환원제를 첨가하는 이유와 관련된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전기영동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환원제,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지, 환원제를 첨가하게 되면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황화 결합이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되는 것은 시스테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나와 있는 것은 다시 이론적인 것을 뭐 되짚어 줄 수는 없으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31번, 32번, 33번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